안녕하세요. 벌써 10월 두 번째 월요일이 됐네요. 날씨가 쌀쌀한 기온이 되레 춥기까지 한 늦가을 날씨가 되었네요. 날씨만 보면 마음이 급해지는 듯하지만 산과 들에서의 울긋불긋 다채로운 파스칼 색채를 띤 단풍과 오곡백과가 풍요롭게 익은 곡식들과 열매들이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풍요롭고 너그러움을 더해주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저의 진행을 도와주고 열심히 취재하시는 오향기 기자 그리고 남달리 기자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오향기 기자와 남달리 기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남달리 기자, 예, 지난번에 공중파 방송 뉴스보다 유튜브 뉴스가 더 좋은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중파 방송의 뉴스는 꼭 지정된 시간에 기다렸다. 보고 듣고 해야지만 우리 진검다리TV 같은 유튜브 뉴스들은 한 번 업로드된 뉴스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또한 무한적으로 무료로 다시 보기가 허락되는 것들이 큰 장점으로 자리를 한다는 점들입니다. 오향기 기자, 그럼 유튜브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단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유튜브로 뉴스들을 업로드하는 방송국, 즉 우리 진검다리TV 같은 방송국들이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뉴스 취재들이 좀 느리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들일 것입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의 뉴스와 유튜브 방송들도 다 같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와 같이 바쁜 생활에 언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기다렸다가 보고 듣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도 필요하지만 유튜브 방송 뉴스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도 지난주에 열심히 취재해 오신 오향기 기자께서는 오늘 첫 번째 취재한 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군산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군산시 어떤 점을 취재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세계에서 방조제로서 가장 긴 새만금방조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일단 새만금홍보관에 있는 홍보 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조금은 길지만 그래도 새만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또한 외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홍보 영상을 재생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간이 길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새만금 홍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향기 기자 준비된 새만금 홍보 영상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약 7분여 되는 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역대급 인프라. 이제 새만금의 폭풍 전개가 시작된다. 새만금이 간다. 대한민국이 뛴다. 대한민국 새만금.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의 새 지평. 여기는 기회와 희망의 땅, 대한민국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의 새 아침이 열립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채택과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으로 이제 새만금은 더 빠르게 전진합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유치와 함께 관광 레저 용지의 개발이 눈앞에 다가왔고 동서로 남북으로 연결되어 가는 도로와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 신항만과 국제공항 건설로 이제 새만금은 자유롭게 세계를 넘나들게 됩니다.
상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끊임없이 시도되는 도시. 당신의 비전이 곧 새만금의 비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R&D 허브로 조성되는 산업연구용지. 세계의 인재와 기술이 모여드는 국제협력용지. 대규모 복합 관광 레저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관광 레저용지. ICT 첨단 농업의 메카로 성장할 농생명용지. 도시의 샘, 시민들의 쉼터로 가꾸어 나갈 환경 생태용지. 이 모든 꿈이 평온하게 거주할 삶터, 배후 도시용지. 어떠한 규제나 장벽도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 도시, 새만금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더 넓고 단단한 대지 위에 당신의 상상력과 포부를 씨앗으로 대한민국이 함께 나서 더 크게 키워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만금에 그리는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 새만금은 이제 변화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침을 위해 세상 단 하나뿐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새만금. 전라북도. 지금부터 하늘에서 본 새만금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입니다. OCI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솔베이 고분산 실리카입니다. 도레이 PPS 수지입니다. 남북 이축도로 건설 현장입니다. 관광 레저용지인 신시도와 야미도입니다. 신시배수관문입니다. 새만금 중공탑입니다. 새만금 33센터입니다. 신시 휴게시설입니다. 고분산 군도입니다. 고분산 내교입니다. 송유대교입니다. 당자대교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현장입니다. 동서 이축도로인 방조제에서 김제방면 건설 현장입니다. 동서 이축도로인 김제에서 방조제 방면 건설 현장입니다. 가력배수관문입니다. 고안에 위치한 새만금 폭포관입니다. 관광 레저용지 위치 보이며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입니다. 관광 레저용지 위치 보이며 임시 조사료 재배용지입니다. 대구도시용지이며 포플라라고 에너지린 조성용지입니다. 농업용지 7공구입니다.
마리오 사원입니다. 모방명제 사공부입니다. 모방명제 1과 2공부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에서 본 새만금 전체를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홍보관실에 올려놓은 새만금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에 와주셔서 관광하시고 또한 새만금 홍보관에 들려서 구경하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오향기 기자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 홍보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달리 기자는 취재한 내용이 무엇인지요? 예, 오식도동에 있던 투자 소식에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린다는 소식입니다. 오식도동이면 새만금 입구 쪽인데 처음에는 천정부지를 모르고 부동산 가격이 뛰다가 지금은 땅값 가격이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떨어져 있던 가격이었는데 다시 가격이 꿈틀거린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그 이유는 대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한다는 소식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원룸들을 헐값에 매물로 내놔도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투자 소식으로 이제는 매매 가격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제임 군산공장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오식도동 부동산 경기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식도동은 대기업 폐쇄로 인해 주요 기업들이 폐업 내지는 휴업에 돌입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었는데 실제 한때 5억 원 이상 호가하던 원룸 건물이 2, 3억 원 하락한 급매물로 나왔고 그마저도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인해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룸 투자를 목적으로 했던 투자자들이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하는 사례도 발생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단과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주명신 전기차 생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최근에는 SK 컨소시엄이 2조 원대 규모의 투자 소식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때 2억 원대에 거래되던 원룸 매매 가격이 최근에는 3억 원에서 4억 원대 중반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 설명입니다. 더욱이 오식도동의 경우 해당 사업들이 본 궤도에 들었을 때 매매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모처럼 지역 부동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A공인중개사 대표는 과거 오식도동은 대기업 폐쇄로 인해 그야말로 부동산 업계가 패닉 상태였다며 하지만 최근 투자 소식이 이어지면서 회복세로 접어들었고 거래량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군산미래신문에 나온 기사를 간추려 보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남달리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새만금 주변 땅값이 요즘 서서히 꿈틀거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향기 기자인데 오향기 기자 다음 소식은 무슨 내용인가요? 군산시 일자리 정책이 전국평가서에서 우수상을 수상받았다고 합니다. 고용위기를 상생의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일자리 정책 분야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6일 고용부 군산지청에서 수상했습니다. 전국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2012년부터 매년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지자체를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올해 우수상을 받으면서 인센티브 사업비 9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9년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및 실적에 대한 평가로 시는 2018년부터 시작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는 위기의 이슈를 상생의 이슈로를 목표로 삼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문제 해결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고용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으며 중앙정부 및 전북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로운 고용 창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역량을 집중 투입할 신산업, 시민밀착, 청년 일자리 등 5대 집중 분야를 선정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노사민정이 힘을 합친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형 일자리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미래성장 산업 연관 기업들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 위기로 인한 지역 경제 동반 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산 사랑 상품권, 배달의 명수 등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키는 선순환 소상공인 경영 한정 지원과 동네 상가를 활용한 문화강좌 시책인 동네 문화 카페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강사 인력 등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는 군산시 청년들을 개소,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청년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군산형 청년수당 등 시책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선정돼 내년 개소를 앞두고 있고, 이에 앞서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 연구 영역, 육성위원회 출범 등으로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2019년 한 해에만 7개소의 예비 사회적 기업과 24개의 협동조합을 육성했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개소로 중간 지원 조직을 구축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고용위기라는 지역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기 전환을 목표로 묵묵히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온 것이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핵심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일자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튼튼히 갖춰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군산신문에서 발췌해 간추려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향기 기자가 취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남달리 기자 차례인데 어떤 내용들을 취재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 등으로 군산시 인구가 4년 만에 소폭이 남아 첫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전북도 인구는 10개 시군에서 감소세를 보였지만 군산을 비롯한 전주, 완주, 무주 지역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군산 인구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거치며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왔으며 올해는 월 평균 260명 이상의 감소세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43명이 증가한 26만 8,025명을 기록, 인구 유출 바닥을 찍고 마이너스 추세를 회복하며 4년 만에 인구가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시 주민등록 기준 9월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인구는 조촌동, 구암동, 중앙동, 흥남동 일대의 신축 아파트에서 꾸준한 전이 빈구 증가세를 보이며 기존 전출 인구수를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으로 이사온 이후로는 주택이 66%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이 21%로 그 다음을 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번 인구 증가의 최대 요인인 셈입니다. 여기에다 9월 말 신역세권 내흥동 LH 임대아파트의 입주율은 50% 이상으로 10월 말 입주가 완료되면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인해 실거주자 증가에 따른 전입자 순 증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의 노력도 한모했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정책 UCC 공모전을 진행하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 관련 혜택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상기시킬 수 있는 슬기로운 가족생활 사진 공모전을 진행 중이며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인구 증가를 공감을 통해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기형적인 일극 체계가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 분산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둔 정책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는 정부의 K-뉴딜 정책 발표 이후 도내 지자체 최초로 군산형 뉴딜 킥오프 토론회를 갖는 등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군산형 디지털, 그린 뉴딜 등 모두 75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향후 인구 유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삶의 편의를 제공해 인구 유입을 늘리고자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군산신문을 발췌해 간추려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가 직접 취재한 내용인데 직접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니라 군산소방서에서는 연중으로 소방차 동승체험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동승체험은 소방차길 터주기 훈련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도민 등 동승체험 희망자 누구나에나 해당되며 모집 기간은 연중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험 일시는 매월 1회이며 동승체험 희망 소방서 훈련 일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소방서 유선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군산시 소방서 연락처는 063-450-0234입니다. 이상 군산소방서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간추려 제가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향기 기자 차례인데 오향기 기자. 다음 뉴스는 무슨 내용인가요? 예. 10월 8일 열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한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심의는 이례적으로 새만금 현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사업 예정지를 현장 답사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었습니다. 심의에서는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투자유치 전략 마련과 수변 친화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이 강조됐으며 수변도시 개발 방향에 부합하도록 호수, 수로 수질 관리 방안과 도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매립지역 연약 지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해수유통 등 새만금호 수질 문제와 관련해 수변도시 설계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을 때를 대비하고 강풍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 6.6 평방킬로미터에 2024년까지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입,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첨단 스마트 기능을 갖춘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8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으며 현재 통합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 중이며 새만금개발청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고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군산 지역에서는 군산시 인구 유출과 해수유통 우선 추진 등을 들어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성의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는 그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어 새만금 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을 견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군산미래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발췌해 간추려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오향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취재한 기사들은 남달리 기자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취재한 기사는 새만금개발청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본격 추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최대 규모인 3GW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 인력 양성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센터 운영을 담당할 위탁 운영기관을 오는 12일까지 제전북 테크노파크 TP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장비 구축 및 운영, 최신 기술 지원 등 전문 역량이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 자격을 전라북도 내 대학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4년간 약 115억 원 민자별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설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새만금청과 전북도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에는 2포지W 육상 및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농식품부 0포지W 별도와 0.1GW 풍력발전, 0.1GW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육상 태양광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연계한 제조기업 유치, 연구개발 R&D 기반 시설 도입 등 클러스터 협력지구 구축 사업이 발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한편 새만금청은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해 그동안 전북도와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해서 구상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 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연간 300명씩 4년간 약 12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이 사업이 현대중공업과 GM 대우철수로 침체된 지역 고용시장을 신재생에너지라는 신산업으로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관련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해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등 연관 산업으로 고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사미래신문에서 발췌해 간추려 보도했습니다. 이상 기자 남달리입니다. 남달리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서 수그려들지 않고 더욱 확장되는 감이 있으니 확실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그리고 소모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니 내 모임은 그럴 리 없어. 라는 불감증에 빠지지 말고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